안녕하십니까. 엘송 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4년 2회차 건축사 자격시험 강의를 가지고 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강의죠. 설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조 조건이 바뀌어지고 또 배점 40점 안에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3층 내용 나와 있고요. 지상 3층에 대한 좌굴 방지를 위하여 횡지지 보강을 한다. 지상 3층 기둥. 지상 3층 기둥은 일단 높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6.6m가 되니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 높이 규정이, 중간에 여기 이제 보강을 하나, 횡지지 보강을 하나 해줘라. 이런 뜻이고요.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는 3.3 이하로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를 3.3 이하로 한다는 건 H빔과 H빔 사이에 데크플레이트를 깔았을 때 이 데크플레이트 길이가 얼마 이하로? 3.3 이하로 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 부분이나 증축 부분에 대한 데크플레이트도 있을 거고 또 지붕에 대한 데크플레이트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조건에서 지붕은 데크플레이트 지지 길이를 고려하여 트러스를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트러스가 간격이 얼마 간격으로 있어야 된다? 3.3 이하로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하다. 네, 확인해야 될 거군요. 그 다음에 한 층에서 골 방향은 동일하다. 동일한 방향으로 골 방향이 형성되도록 해라.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골 방향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 해당 층에서 골 방향이 동일하게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트러스 부재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골 방향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층에서는 지금 우리가 골 방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또 아래층에서는 지금 골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층에서 골 방향은 동일하게 해라 이런 말이니까 그걸 이제 배열을 잘 나눠라라는 뜻이고요. 캔틸레버는 내민 길이가 지지부재 후 중심에서 구조적 끝단까지 2m 이하로 계획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조건상 보여줬을 때 우리가 저 계단 부분이죠. 계단 부분은 약 3m 정도 돼요. 그래서 계단 부분에 이제 H빔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조건상에서 이런 보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3m 이하가 되게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뭐 크게 문제 조건에서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에서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1.5m 이내에 다 들어갈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둥에 이제 강축, 약축 방향은 요것만 이제 주의해서 하면 되겠고요.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축 방향이 아무래도 횡지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프레임의 트러스, 상부 트러스의 구조를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계열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축 건축물의 지붕 구조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축 건축물의 지붕 구조 계획은 트러스를 뜻하겠죠? 데크플리트 지지기를 고려하여 트러스를 계획한다 됐으니까 P2 간격을 지정했고 그 다음에 3.3 이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P2 간격이 지정됐다는 건 트러스 구조가 이제 3.3 이하로 해서 트러스 하나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3.3 이하로 되게 해라 이런 뜻이겠죠. 트러스 단부의 지점화 중 지정되도록 계획해라. 단부의 지점화 중 계획해라. 그 다음에 트러스 형태를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뭐 4m로 할 거냐, 몇 m로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 3m로 하는 뜻이 아니고요. 트러스의 상하연재, 수직재, 경사재로 구성한다. 자, 상연재, 그 다음에 하연재, 그 다음에 수직재, 경사재 이렇게 구성한다. 이 높이는 얼마죠? 높이는 3m. 그럼 높이가 3m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 치수는 4m보다 3m가 더 합리적이에요. 3m가 더 합리적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 치수에서 이제 3m 이하로 맞춰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m 이상이 되는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3.3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눠버리면 뭐 2.7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치수 계산하면서 정확하게 미리 계산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를 구성하는 수직재 간격은 4m 이하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4m 이내로 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 길이가 4m라는 뜻이에요. 높이가 3m니까 3m 이하로 하는데 요 간격이 4m니까 설계 조건상에서는 뭐가 더 우선? 이게 더 우선이죠. 원론상으로 따지면 3m가 더 합리적이나 원론상으로 따지면 3m가 더 합리적이고 이 각도가 이제 이렇게 이 각이 아니라 45도 각도에 맞춰주는 게 좋으나 문제 조건상에서 트러스 구성 수직재 간격을 4m라고 지정하였으므로 4m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이 조건은 4m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트러스의 정점 위치는 가운데 이 정점 위치 용어죠. 트러스 정점이라는 건 여기 용마로 뜻하는데요. 이거는 그림 2를 참조로 하되 그림 2에 이제 아이소메트리로 그려져 있는데요. 동일 높이에서 임의로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네요. 트러스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 맞아야 구조 부재를 합리적으로 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좌우 대칭이 이렇게 이제 안 맞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여기에 이제 미리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용마루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임의로 하는 건 상관없다. 설계자 의도에 따라 한다. 좌우 스판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네요. 아쉽죠. 문제 조건에서 그냥 뭐 정점 위치는 가운데 센터로 해라. 뭐 이렇게 주어줬으면 좋을 건데 이거를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모듈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주제가. 기존 건축물 승강로 설치를 위한 구조계획은 그림 2와 그림 3에 표시된 영역의 슬라브를 철거하고 수직으로 연습된 4개의 기둥을 계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철거하고 거기에 P2를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간접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강, 그거 되겠나. 승강로는 뭐 여기 이 부분이 스케일이 워낙 작아서 표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이 잘 되지가 않아요. 건축물의 내진 구조 계획에 대한 설계 조건이 나와 있네요. Y열 방향의 횡하중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이고 문제 조건에서 이제 Y열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이 틀린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길이 6m 이하의 가세를 계획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세 길이가 6m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1대 루트 2로 계산을 해보면 6대 x는 루트 2대 1, x는 루트 2대 6 하면 4점 얼마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나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 4m 이하로 하면 되겠네요. 4m 이하로. 트러스도 4m 이하, 그 다음에 정간에서 내진 구조도 4m 이하로 하면 되겠다. 6m 이하의 가세를 계획해라. 세로 부분의 가세를 계획해라. 중축 건축물의 지상 1층의 경관과 지상 2층의 한 경관에 각각 가세를 배치하고 지상 1층에 하나, 지상 2층에 하나 이거 이제 각각 배치하고 그 다음에 3층의 대공간 트러스 설계를 반영하여 가세를 계획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상에서 보면 이게 이제 기존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증축 건축물이에요. 근데 3층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가세가 설치돼야 되는 부분은 여기로 보여져요. 여기로. 그래서 지상 1층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지상 1층에 이쪽에 가세를 설치했다. 그러면 지상 2층에서 여기로 가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상 3층에서도 당연히 여기로 설치되는 이런 형태로 가세가 설치된다라고 문제 조건을 주어지고 있네요. 이제 요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층에서 대공간 트러스 설계를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세를 꼭 설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집과제를 설치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으로 설계 조건까지 한번 쭉 확인을 했고요. 2024년 건축 자격시험 2회죠. 구조계획에 대한 설계 조건 파악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조건을 파악할 때 일단은 뭐 정점의 위치라든가 이런 용어들 여러분께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도면 작성 기준과 현황도에 대한 분석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